1976년 사우디 주바일 항만 건설 현장 섭씨 50도의 열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듭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죽음과의 사투였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하지만 내 가족을 살릴 유일한 천국이기도 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세계 경제는 충격적인 소식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국제 유가가 단 1년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기름값이 11달러를 넘어섰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당시 한국은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외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인데 공장을 돌릴 기름값마저 없었던 겁니다.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IMF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는 절망 대신 지도 밖의 새로운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석유판 돈이 넘쳐나 주체하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가서 뺏긴 돈을 다시 벌어오자는 무모한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한여름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에서 건설 공사라니요. 선진국 건설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있는 거라곤 모래와 뜨거운 태양뿐인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가 안 오니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고 모래가 지천이니 자재 걱정이 없다는 역발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자기 최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하면 회사는 물론 국가가 망한다는 압박감. 결국 1976년 현대건설은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합니다. 수주액 9억 3천만 달러. 당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단일 기업이 국가 예산의 25%를 벌어온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총칼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든 가난한 나라의 아버지들이 참전한 경제전쟁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노동자들을 맞이한 건 지옥 같은 열기였습니다. 낮 기온 50도,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계란을 모래 위에 두면 익어버리는 곳이었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라 였습니다. 햇빛을 피해 야간 작업을 강행한 겁니다. 횃불과 서치라이트에 의지해 밤새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날랐습니다. 부족한 잠은 쪽잠으로 때우면서요. 물조차 귀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꾼 물은 뜨겁고 비릿했습니다. 배탈과 설사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달러 때문이었습니다. 월급의 80% 이상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나 하나 썩어 문드러져도 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는 가장의 무게였죠. 단순히 몸만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맨몸으로 부딪히기였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버린 도면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밤새 연구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공법을 수첩에 빼곡히 적어 흉내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기술 약탈이라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학습이었습니다. 주바일 항만공사의 핵심인 해상구조물 설치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어려워한 난제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울산에서 미리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 바지선에 싣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 사우디까지 운송했습니다. 장장 1만 2천 km. 세계 물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이동이었습니다. 태풍을 만나면 구조물과 함께 수장될 수도 있는 목숨 건 항해였죠. 이 무모한 도전이 성공했을 때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코리아는 불가능을 모른다는 전설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광스럽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였습니다. 1977년과 1979년 주바일 현장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열악한 식사와 가혹한 노동 통제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중장비가 사무실을 들이받고 차량이 불탔습니다. 군대식 통제와 구타가 만연했던 당시 현장의 어두운 그림자였죠. 하지만 이 소식은 국내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외화벌이 영웅이라는 신화에 흠집이 나길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겪은 고통은 달러라는 성과 뒤에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피와 땀의 대가입니다. 영웅이라는 칭호는 달콤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개인의 희생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다시 2025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만큼이나 위태롭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의 늪. 우리는 또다시 앉아서 죽을 것인가, 나가서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들은 뜨거운 모래를 씹으며 사막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제2의 중동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반도체일 수도, AI일 수도, 혹은 방산 수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편안한 곳에는 돈이 없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들이 미친 짓이라고 비웃는 곳에 당신의 생존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흘릴 땀방울이 내일의 벼락거지를 면하게 할 유일한 보험임을 잊지 마십시오.